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감엔 공감입니다. 오늘은 한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목을 한자 교육의 필요성, 왜 한자를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문 어렵죠. 결코 익히기 쉬운 문자는 아닙니다. 어려운 걸 싫어하는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교육에도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비중이 작긴 하지만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거의 잊혀져가는 문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 한자 교육을 교육 과정에서 뺀 걸까요? 중국 글자라서요? 아니면 이미 말한 대로 너무 어려워서요? 대한민국에서는 한자를 절대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하지 않나요? 왜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한자를 모르면 바보가 되냐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말을 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사고하지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바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준 높은 사고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영어 교육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보내고 드라마 보게 하고 영화 보고 영어 잡지 읽고 또 단어 익히려고 보캐브러리 22,000이니 33,000이니 이런 아주 어려운 책 붙들고 라틴어 어근 어미까지 익혀가면서 정말 미친듯이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죠. 해외 어학연수 보내는 건 아주 유행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에 그렇게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요?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건 진짜 넌센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이들 영어를 그렇게 가르쳐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가서 아이가 외국인 붙들고 영어 회화 몇 마디 할 때 그럴 때 뿌듯하다 느끼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쓸 데가 없거든요. 입시나 입사시험 볼 때 토익 점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정도를 위해서라면 중학교 수준의 회화를 가르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단어나 문법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보다 회화를 훨씬 잘하죠. 물론 같은 언어 계열이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쪽 비슷한 말들이니까. 자, 한문 교육을 해야 한다더니 웬 영어 이야기냐고요? 영어 얘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죠. 한 언어권에서 2만 단어 정도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으면 거의 교수나 학자 수준입니다. 민간인이 아니에요. 고급 단어의 구사는 물론이고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글이나 말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평생을 자기 분야에 매진하면서 학문을 업으로 삼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사하는 어휘수는 1만 단어를 넘기지 못해요. 미국 농부들이 보통 2,000에서 3,000 단어 정도 어휘를 구사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2, 3,000 단어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배우는 영어 어휘 수예요. 그런데도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생활인들이라면 1만 단어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사하고 이해하는 어휘수가 2만 단어 이상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2,000자 정도의 한자만 익히면 한자라는 이 문자가 가진 조어력으로 인해서 2만 단어, 3만 단어 이상 충분히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2만이니 3만이니 단어나 어휘수를 숫자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숫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숫자의 어휘를 구사한다는 건 그만한 사고체계와 논리체계를 갖추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말이고 추가되는 독서와 또 자기 학습에 따라서 완전한 성인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 우리 머리의 가동률을 아주 극대화해 나가기 훨씬 쉬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말의 어휘는 전체 어휘 중에서 거의 70% 정도, 정확하게는 67.6%가 한자 어휘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의 3분의 2 이상이 한자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한자를 안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세요. 도로, 학교, 책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이 한자입니다. 전 이 부모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제가 또 물어보는데, 아니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유연한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막느냔 말이에요.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왜 아이들에게 되지도 않는 남의 나란 말, 그것도 언어 체계도 전혀 다른 알파벳 체계로 이루어진 영어 단어를 2만 단어, 3만 단어 익혀야 한다고 그 많은 노력을 요구하냔 말입니다. 마더텅이라고 하죠. 모국어. 이 모국어를 수준 높게 구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익힌단 말이에요. 그들 나라에서 교수급 이상의 전문인들이나 익히고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아니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익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자기 모국어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외국어 절대로 익히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아인슈타인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식으로 외국어 공부, 교육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류가 낳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해지는 그 천재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혹사해서 남의 나라 말 배우라고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문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한자라는 글자는 단순히 중국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중국인들이 쓰는 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창하게 말하자면 한자라는 거는 제가 즐겨하는 말인데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인류라는 생명 종이 만들어낸 이 고도한 그 추상 체계 중에서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문자 상징 체계예요. 뭐 5,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고 추상을 덧입히고 수없이 되풀이되는 사건들과 경우들을 간추려내고 자연 경관으로부터의 그 어떤 받은 영감들을 녹여내고 다듬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문자인 겁니다. 상형자들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산 흉내내서 만들어진 묘산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소녀가 아름답게 앉아있는 형태를 따서 계집 여자를 만들고, 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 이건 거의 뭐 아트의 경지예요. 정말 이건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문자입니다. 상형자는 물론이고 추상을 표현하는 지사자라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 글자들에도 그 제작 배경에는 아주 녹록치 않은 함축과 아주 비약과 아주 정갈한 논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히 말하지만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문자 상징 체계인 겁니다. 이 한자라는 게. 이건 한두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 인구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국 인구와 그 이전에도 많았죠. 그 생선 기간, 뭐 5,000년 정도 된다는 갑골 문자부터 그 생선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집단지성이 이루어낸 결과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자 이상으로 아름다운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지역적인 관계로 또 역사적으로 그 한자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라는 건 너무도 명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록이 한자인데,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기 이전까지 우리의 문자 체계는 당연히 한자였고, 이두라던가 이런 다른 가차 체계라고 음을 대신해서 적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모든 역사 기록은 다 한자로 적혀지고 기록되어 왔었던 거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저희가 설화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5,000년 전 얘기인데, 설화상의 단군 시대가 이 한자라는 문자가 만들어지던 그 시기예요. 5,00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갑골 문자부터 따지면. 막 그때부터라고 따져보면 이건 뭐 우리나라가 한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냐?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한자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 얘기를 열심히 해줬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도 중국어 배우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자하고 중국어하고 한글하고 한국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자, 한문, 글자, 중국어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구어로 구사하고 있는 중국어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자인 한자, 한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어체 언어와 문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희 인류가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뭔가 동일한 음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분절음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음들을 말하는 건데요. 구어인 언어를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지리적으로 고립된 부족 단위 정도 안에서 그들만의 여러 가지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뭐 200가지, 300가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어인 언어예요. 언어, 말을 얘기하는 거고, 그 구어인 언어를 글자로 표기해낼 수 있게 그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체계가 문자인 겁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한문, 한자, 영어, 알파벳, 이게 문자인 거예요. 우리말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죠.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한반도에 거주하던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쓰던 언어가 우리가 하는 말, 제가 지금 하는 말, 이게 한국어이고, 이걸 드디어 문자 체계로 만들어낸 게 거의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님이 한글로 만들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문자를. 한국어는 이 한반도라는 곳에 인류가 정착한, 우리의 선조가 정착한 이래로 우리가 써오던 말이에요. 고립이 돼서 다른 종족과 부족과 교류를 맺지 못하던 시기에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지역적으로 분화돼서 만들어진 언어가 이 저희가 쓴 구어란 말입니다. 한글, 한글 참 한글 얘기는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생성 시기와 장소와 창제자, 세종대왕이 만드셨잖아요. 경이로운 문자인 한글이 드디어 탄생이 된 거예요. 600여 년 전에. 지편선 학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종대왕이라는 그 천재적인 한 사람, 한 인간, 그분이 만든 언어가, 글자가 한글이에요. 지편선 학자들 모두 반대했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제가 여기 참 안타까워하는 거는 세종대왕님이 그 당시에 한자가 아니고 로마자 알파벳, 저희가 아는 ABCD 있죠. 이 알파벳을 보셨다면 풀어쓰기가 가능한 문자 형태로 만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박이라는 글자를 쓰려면 비읍과 아, 기역을 이렇게 묶어서 네모난 칸 안에 채워 넣는 형태로 형태를 만들잖아요. 이게 한자를 쓰는 방식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런데 로마자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P-A-R-K라고 풀어서 쓰잖아요. 저희 한글도 그런 식으로 풀어져서 써질 수 있었던 언어입니다. 문자고.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그때 알파벳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보셨기만 했으면 그 천재적인 분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한자만 보셔가지고 그 정말 완벽할 뻔했던 우리 말을, 한글을 이 테두리 안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이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한글에 관한 이야기는 뭐 창제에 관해서도 그렇고 너무 극적이고 언어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고, 또 외국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전부 인정하는 언어, 이 문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자 중에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우리 발성 구조에 맞게 만들어놔서 3만 개, 4만 개에 달하는 음가를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정말로 과학적인 글자거든요. 이 얘기는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미뤄보겠습니다. 다시 한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자가 거의 5,000년 정도의 기원을 가진 문자라고 하죠. 그만큼 그 수많은 지성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글자인 겁니다. 그 한자를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가 만든 게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중국인들의 그들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 현재 이 한자를 온전히 번체자라고 합니다. 번체자가 그 원형에 가까운 글자 그대로인 글자인데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만도 물론 번체자를 쓰긴 합니다.
중국의 글자를 우리가 왜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